인사드리겠습니다. ABO 강혜연입니다. 인지다운 이 박서연 리더님의 그 멋진 사업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FOM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장표를 너무 열심히 만드는 바람에 전환할 때 굉장히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전을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뭘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 사업을 20대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 삶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 사업의 비전을 조금 보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장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저는 이 사업이 이제 살리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대 이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대전에서 모 공중파 방송에 이제 아침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에 여성사회자님께서 저의 스폰서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전화 오셨었어요. 아, 내가 꼭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한 명이라도 여기 오게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꼭 내가 대전에서 할 때 듣고 싶다고, 오늘 것도 너무 듣고 싶다고 이렇게 안부를 전해주셨는데 정말 저도 그 만남의 축복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23살에 입사를 했고 7살에 학교 들어가서 재수 안 하고 휴학 안 하고 졸업하고 그 해 바로 이제 아카데미 6개월을 끝내고 아나운서로 취업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운이 좋은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92학번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주받은 92학번이라고 추정 60분 제목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천만다행으로 아메이를 20대에 일찍 만났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다이아몬드 이상이었고 제가 2009년에 수석 다이아몬드로 50주년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이 IMF를 만났고 제가 입사해서 아침 뉴스를 진행할 때였고요. 매일매일 5대1 간지를 보면서 정말 그 대전에서도 그때 막 이 슈퍼마켓, 우리가 아는 보통 마트들 있잖아요. 그때는 K마트, 월마트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막 들어오기 시작했었고요. 제가 그 IMF 맞이해가지고 이 금모으기 운동, 중소기업 연결하는 장터 이런 것도 사회봤거든요. 라디오 진행도 하고 뭐 건강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1인 다역을 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했던 뉴스가 이 CEO분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정말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그런 얘기들을 아침마다 전해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IMF가 왔는데 그때는 신문으로 여러분 이렇게 5대1 간지를 매일 봐야 될 때였고 저희 편성국 컴퓨터가 천리안이었고 제가 그때 삐삐를 쓰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아메이를 뭘로 비전을 받겠습니까? 그때 제가 봤던 이 현실 점검 중에 나는 현재 어딘가였어요. 그때는 그래도 계층 구조의 변화가 이 피라미드형 구조라고 했어요. 누구나 웬만하면 저는 거품 경제 속의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X세대 분들 아시겠지만 오렌지족, 흰깡족이 있었답니다. 네, 대학 때 조금 잘 나가면 오렌지족이고 조금 덜 나가면 흰깡족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정말 그 거품 경제 시절하고 너무 달라요. 물가 보면서 밥 먹고 다녀요. 네,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뭐였냐면은 내가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름 아나운서 됐죠. 그쵸? 이제 서울에 올라가야지. 내 이름 걸고 한번 프로그램도 진행해보고 싶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IMF가 오면서 제가 설령 아나운서라 하더라도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나는 앞으로 시대에 여기 20% 80%의 사회에서 20%로 갈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아메이를 전하고 계셨었고 저희 편성국에서는 PD 선배 두 분이 해고가 되셨는데 한 40명 해고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서울대 연대 되시는 그 출신인 가장인 선배님들이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월급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뉴스 앵커고 뭐 아나운서고, 그때는 선배들이 막 우린 사자 집단이 잘 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우린 아나운서야 막 이러면서 맨날 밥 먹으러 놀러 다니고 방송 끝나면 이럴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 점검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 똑같은 장소에서 2017년에도 우리 뛰어난 리더님들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프레카리아트 시대가 온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 팬데믹 직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앞으로 이 플랫폼 소유주와 플랫폼 스타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계층들은 어떻게 돼요? 로봇 다음에 99.997%가 된다. 저희 이거 10년 넘게 마케팅 할 때 했던 거 아닌가요?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떠세요?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2021년 팬데믹이 막 끝난 직후에는 드디어 이게 공중파에서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프레카리아트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이제 9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점점 더 임박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가요? 가장 먼저 단순 노무가 사라질 거라고 했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고소득 전문직,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했던 빅테크 기업들, IT 기업들, 이런 회사들에서 제일 먼저 해고 통지를 어떻게 받아요? 이메일로. 우리 그동안 뭐 구글 그러면 제일 먼저 입사하고 싶었던 그런 회사였잖아요. 이런 시대가 이렇게 바야흐로 왔습니다. 저는 IMF 시대에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알아봤어요. 그때 신문사설에 양다리를 걸쳐야 살아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된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환경 친화적이지 않으면 당장 때려쳐라. 그래서 그때 때려쳤습니다. 제가 아나운서 때려치고 나서 친환경적인 아메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똑같은 IMF를 맞이했는데 이거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대기업에서 IMF 때 감원이 되신 거예요. 임원이셨는데, 그런데 그 뒤에 많은 일을 거치셔서 사업도 하셨고 여러 가지를 거치셔서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당시에 잘 살다가 갑자기 집이 이제 폭망하니까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 서울대 간 아들의 그 모습이 쭉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서울대 갔는데 서울대 가면 좀 돈을 잘 벌 줄 알았어요. 과외를 하더라도 뭔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내식당 알바, 분식점 알바 이렇게 막 전전하면서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연애를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 이거에 막 그냥 지금 막 이 가난에, 이 가난이 지금 배물림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얘기 아니고요. 제가 4월 다큐 본 겁니다. 몇 주 전에 본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아보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 이 비즈니스는요, AI가 못 뺏어간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별표 5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내려가면 되는데, 정말 못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근데 또 충격적인 건 120세, 200세를 살라고 하는데 앞으로 최소 저만 해도 한 50년 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70년 더 살아야 돼. 근데 200살 산다 그러면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비즈니스가 평생 현역이어서 너무 좋거든요. 아무도 저를 못 잘라. 해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챗 GPT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 핸드폰에 혹시 챗 GPT 앱 깔아보셨나요? 챗 GPT하고 한번 대화해보셨나요? 오늘 당장 깔아서 좀 대화해보세요. 소름이 끼치더라고, 저는 처음에. 너무 사람 같아가지고. 그런데 얘네들을 제가 이 안에서 이렇게 생활의 비즈니스인 이 사업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인공지능들은요, 아프질 않아요. 비타민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안 가요. 장이 없어요, 장이. 뭐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거 얘네는 본인이 경험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아메이의 창업이념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본인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그 모든 사람이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아메이가 낙하산이 없어서 좋고요, 스펙을 안 봐서 좋고요, 남녀노소, 종교, 뭐 국적 아무것도 안 본다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연공 서열이 아니어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마음껏 성장할 수 있다고 해서 저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아메이를 하고 싶어서 20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제가 뛰어들었는데, 이런 맥키치 컴퍼니 같은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들, 또 미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못 뺏어간다, 이미 다 결론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비즈니스 회원 가입해서 제품 쓸 때 카다로그예요. 네, 이것도 이렇게 딱딱 적으면은 딱 한 장짜리 요 카다로그였고요. 혼자 대전에서 월세 내면서 자취하고 있었죠. 방송할 때 할부금 내면서 차 타고 다니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중산층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혼자 살면서 생필품을 쓰려니까요, 눈을 씻고 찾아야 돼요. 눈을 씻고. 그 화장품도 막 세제통 같이 생겼었어요, 그때. 세제통, 토너통이. 그럴 때 제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헤어스프레이 때문에 너무 감동을 했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분장실에 갖다 놓으셨던 헤어스프레이가 한 번만 딱 뿌려도 이게 세팅이 너무 잘 되는 데다가 물에만 살짝 헹궈도 싹 풀려요. 제가 쓰던 스프레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에 감동을 하면서 제품을 먼저 바꿔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91년에 한국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세제 5가지로 시작했어요. 91년이면 우리 리더님들 처음 오신 분들도 91년에 뭐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91년도에 고3이었어요, 고3. 근데 저희 도서관 옆에 편의점이 처음 생겼어요, 그때. 근데 편의점에 슬러시라는 얼음 음료를 팔았거든요. 근데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 음료를 사 먹으면 매국노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편의점의 이 판권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실제로 제가 이 사업 시작할 때 너 그거 퐁퐁 팔아서 부자 되면은 너 매국노야 그러셨어요. 진짜예요. 저희 집에 맘대로 아메이 제품을 못 갖다 놨어요, 제가. 제 집이 생기는 게 꿈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세제 5가지로 미리 준비해서 9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신 분들은요, 다 억만장자 대열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디지털 빌딩이잖아요. 그쵸? 네트워크잖아요. 그때 저한테 비전은 뭐였냐면, 제가 99년 4월 1일부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99년 9월 1일에 미국 아메이, 그쵸? 본토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99년 11월 1일에 지금 여러분 사용하시는 아메이 코리아, 이 쇼핑몰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비전이 뭐였냐면요, 와, 앞으로 롯데백화점이 공짜로 생기는 거래.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이래. 만약에 저희 스폰서님이 처음에 그 3가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알아보려고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속고 살고 뭐 누가 뜯어가고 땅문서 가져가고 막 이런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속고 사는 건 굉장히 나쁜 거야 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안 하려고 사실은 100번 마케팅을 들어갔습니다. 100번의 마케팅을 들어보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저 아나운서는 그 아메이라는 다단계 하다가 그만둔 여자래. 이 꼬리표가 달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안 하려고 듣다가 안 할 이유를 못 찾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비전이었어요. 와, 이게 온라인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미국의 저 USA 투데이 유일한 전국지래요. 저 당시 머니면 헤드라인에 아메이가 드디어 웹을 겨냥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당시 비즈니스 2.0지 이런 경제지에 과연 온라인에서도 아메이가 소비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 전문가들도 이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있었던 때였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 리더님들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금도 지키고 있나요? 안 지키고 있나요? 지키고 있어요. 챗 GPT가 와서 더 잘 주문받는다고 해도 아마 걔한테는 기회를 안 줄 겁니다. 소비자 오직 이 사업은 회원가입을 하고 내 번호로 내가 써보고 좋아서 자랑하는 이 프로슈머들을 통해서 엘벤토 플러가 미래쇼크, 제3의 물결, 구의 미래까지 정말 이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 회사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2003년 열심히 제가 할 때였어요. 2003년이면 제가 이제 4개월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 수입 괜찮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2003년에 건강관리 혁명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건강관리 혁명, 미국의 대통령 고문을, 경제 고문을 2번 이상 한 억만장자예요. 폴 제인 필더가 갑자기 자기는 글루코사민을 먹고 10년 동안 아팠던 무릎 통증을 의사가 깜짝 놀라서 어디서 수술했냐고 물어보더란다 하면서 자기 책에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건강관리 혁명에 대한 비전, 무한한 부, 앞으로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여기서 소개하면서 뉴트릴라이트와 아메이를 소개합니다. 당신이 이 건강관리 혁명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뜻이죠? 혁명이라는 건 기존에 없었던,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걸 혁명이라고 해요. 혁명은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 붙지 않아요. 농업혁명, 산업혁명, 유통혁명, 그쵸? 아마존이 1등이 되는 순간 그 모든 유통업체들이 다 완전히 아마존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에만 우리가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건강관리혁명에 당신이 참여하는 방법이 기업과 투자가 유통업자 내는 거예요. 근데 기업과 투자가, 저 같은 사람은 돈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유통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면 뉴트릴라이트라는 걸 알아봐라. 근데 그 뉴트릴라이트가 각 제품을 어떻게 유통하는지, 누가 유통하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꿀팁을 줬는데 이걸 내가 책을 읽는다고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집요하게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비즈니스를 만난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누군가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수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 건강관리혁명에 이제 제가 잠깐 짬으로 자랑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 팀에 한 7, 8년 뉴트릴라이트 매니아가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 저희 팀에 소비자로 제품을 드실 때 대한민국 자수명장이셨어요.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하시고, 또 이분의 작품이 일본의 가정교과서의 표지, 이분 작품이세요. 이 자수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60대 또 뇌하수체 종양 수술도 하셨고, 또 팔다리도 계속 골다공 때문에 수술을 하셨고 하셨던 그런 상태에서 뉴트릴라이트를 만나셨어요. 열심히 스폰서님들이 건강 케어를 해드리고 또 지식 정보를 채워드리면서 이분이 건강 공부하면서 열심히 뉴트릴라이트를 드셔서 무형문화재가 되셨어요. 얼마나 고마워하시냐면요, 본인이 드시는 게 신발장이 뉴트릴라이트 창고예요. 사업 안 하세요. 본인 드시는 거. 그 스폰서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신발은 다 버려버려요, 이분요. 네. 내가 이제 살면 얼마 살겠는데 나는 소파도 다 버려. 네.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버려. 이분은 물질에 대한 그게 없으세요. 그런데 뉴트릴라이트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세요. 이 식탁 서랍이 전부 뉴트리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니까 매일매일 이 무형문화재 되시고 난 다음에는 매일매일 저희 팀에 꽃을 올려주셨어요. 이분은 꽃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저 꽃은, 저 화분이 뉴트릴라이트 프로틴 통이에요. 근데 저분은 무형문화재라는 그 자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 아무 거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정말로 뉴트릴라이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스폰서님들의 이 친구보다 더 좋아, 제자보다 더 좋은 게 스폰서세요, 이분은. 여기 크리메렉스 통으로요, 바늘꽂이를 만드셔서. 네, 저분은요, 저분 작품이 우리나라 명품 화장품 광고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분은 아티스트리 매니아십니다.
근데 제가 저게 너무 귀해가지고 저거 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뺏어왔어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저게. 네. 왜냐면 저런 걸 만드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여기 꽃을 올리시는데 저 인스타그램을 하세요. 근데 저 밑에 프로틴 톡을 살짝 이렇게 연출하셔가지고 올리시는 저 센스. 정말 그 뉴트라이트로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냐?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즈니스가 저희 팀 좋아하는 모토가 살리고. 네, 사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네, 이 참 좋아하는데 자 이번에는요 무한한 부의 시대. 폴 제임스 필저가 최근에 쓴 책이에요. 이 책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자 최근에 제가 본 영상입니다. 60년대 70년대 생분들 1700만 명의 은퇴자 AI 발달로 인해서 IT 발달로 인해서 그죠? 이분들이 대거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기회시라는 그 뭘로 주시겠어요? 창업을 하시겠어요? 점포 사업을 시작하시겠어요? 뭐 쿠팡이나 당근이나 여러분 뭐 만드실래요? 네, 카카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어떤 걸로 우리가 이들에게 기회를 드릴까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도 깜짝 놀란 게 새로운 광란의 2020년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업가 및 대기업의 최대 기회 중 하나는 다른 사업가와 소규모 기업의 성공을 위한 고용 경로를 창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 통로 역할을 하시면 돼요. 아메이는 내 능력으로 성공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전파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실직한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빠르게 진화했다. 그러면서 에어비앤비와 우버 얘기를 합니다. 에어비앤비 아시죠 여러분? 네, 에어비앤비로 방 한번 빌려 보셨나요? 저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제가 올림픽 개막식 참가하는 게 꿈목록에 있었어요. 저희 애들한테 엄마 꿈을 이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자.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방을 잡아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평창을 가서 개막식은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아마 폐막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녀왔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에어비앤비 들어와 있는데 우버는 못 들어왔어요. 반대해가지고. 근데 미국은요 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택시처럼 이거를 운행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저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에어비앤비도 놀고 있는 내 별장, 놀고 있는 내 아파트, 놀고 있는 내 집을 빌려줄 수 있는 그죠? 공유 경제를 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공한 최근의 기업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공유 경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아메이를 따라한 거다. 네. 그래서 아메이가 60년 동안 수천 명의 아메이 사업가들과 전 세계 소비자에게 기회 줘서 엄청난 백만장자들을 배출했다. 공유 경제다 이게 아메이가. 내가 써보고 좋아서 소개하고 사업의 기회도 주는. 그죠? 여러분 쿠팡에도 뭐 비슷한 이런 어떤 소개하면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거 있다잖아요. 근데 그걸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여행을 가고 유학을 보내고 여러분 내 연금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이런 기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그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 시대에 가장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꼭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해요. 한국에 없는 부자가 왜 이런 타이틀이 붙었는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미시간주에 이다 아메이 본사에 한 2번 이상 다녀오게 됐어요. 원래는 20대 때는 이게 꿈목록에 있었는데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이렇게 책받침에다가 코팅해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마케팅을 신문을. 그래서 그들이 도시를 일으켰대요. 네, 그러면서 그 도시에 정말 애들 소리가 이 두 집안밖에 없는 친구 사이가 창업을 했잖아요.
그런 깡통 도시를 세계적인 경제 도시로 포브스지에 선정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시킨 기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 거의 웬만한 건물들에 다 뭐 헬렌, 뭐 디보스, 우리 그 창립자 벤 앤델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니까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다니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다영드 수석 이상 되시면은 이런 기회들이 생기실 겁니다. 이 창립 가문의 아들 중에 한 분이 스티브 벤 앤델은 미국의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 아버지인 아메이 창립자 제이 벤 앤델도 상공회의소 의장을 했습니다. 그 미국의 경제인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 짱을 했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에 재테크 뭘로 하십니까? 미국 주식 괜찮습니까? 비트코인이 1억이 되기 전에 내가 샀어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8,700으로 떨어졌더라고요. 1억일 때 이제 상투머리 잡은 분들은 지금 벌써 1,300 손실되신 거야. 네. 그런데 이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리스크 없이 내가 뭔가 꽤 생각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이 삶 속에서 직업과 건강과 친구와 커뮤니티와 일과 이 모든 것들의 솔루션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알아보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업 안에서 이렇게 제가 제 인생을 보내면서 와, 내가 금수저구나. 아메이 금수저구나. 여러분 아메이 금수저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선택이에요. 선택이세요. 저는요 어쩌면 흑수저였을지도 몰라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렸을 때 엄청 잘 사셨어요. 최초의 아파트도 사셨고 강남에 땅도 사셨고 돈도 많이 버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일반 자영업이나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서는 내가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있어요. 팬데믹도 전 세계 그 어느 누가 예견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열심히 제가 쓰고 자랑하고 또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하려고 애쓰는 이 시간 속에서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특히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 미국의 경제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손잡고 파트너십으로 제품 1등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확인해 보셔야죠.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20대 때 빌 게이츠가 아메이가 1등 될 거고 자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 될 거라고 삼성 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이 글 써놓은 거 보고 오늘은 뺐지만요. 그 장표를. 저게 거짓말 아니면 참말일 텐데. 네. 저게 거짓말 아니면 참말이잖아요. 저 왜 저런 말을 썼는지는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호기심이 되게 중요하시네요. Curiosity. 그런데 밖에서는요 호기심 많으면 피곤해집니다. 팔랑귀라 그래가지고요, 그쵸? 막 여기저기 막 눈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라 정말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은퇴하셨을 때나 퇴직 자금 생기시거나 그쵸 이랬을 때 여러분 절대로 그걸 투자하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잘 그 어디다가 잘 정말 안전한 곳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하시고, 이 비즈니스는 생활비를 투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 감고 그쵸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물 마시고 이 생활비를 마이너스 지출액을 투자로 전환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여러분이 글로벌 초우량 기업 빚이 없어요. 아메이가 빚이 없습니다. 금융위기 때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덕디보스가 한국에 왔었는데 다이아몬드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 여러분 저희가 빚이 없기 때문에 노 리스크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 시기에도 비즈니스 하셔도 됩니다. 덕디보스가 한국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꼭 전해주세요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아메이 때문에 굉장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거라면 이제 무엇이든지 생활이든 살림이든 뭐 애들 키우는 거든 아메이 덕분에 기업가 정신 아니면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 애들이 폰을 바꿀 때마다 요즘에 폰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엄마는 이 폰을 바꿔가지고 돈을 번다. 근데 너네는 뭐하니 폰으로? 너네도 폰을 바꿨으니까 본전 뽑아라. 그래서 이제 저희 딸한테는 영상을 찍으면 제가 용돈을 조금씩 줍니다. 너 이거 한번 찍어볼래? 엄마한테 요거 찍어줘. 엄마 바쁘거든. 너 요거 찍어주면 엄마가 용돈 얼마 줄게. 이렇게 살살 지금부터 기업가 정신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IMF 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름값이 너무너무 치솟았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던 그 1300cc 정도 차가 있었는데 이걸로 서울대전 한번 왔다 가니까 7, 8만 원이 깨지는 거예요. 기름값만. 와, 이건 진짜 심각하다. 근데 제가 그때 후원하고 있던 20대 그 대전에 언니의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막 해가지고 이제 그분의 아버님이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사업 설명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막 가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열심히 했는데 아버님이 내가 이거 국가에서 버린 몸이라고. 나는 국가에서 버린 몸이 뭘 하냐고. 나는 이제 이 차를 한 대 뽑아가지고 낚시를 하러 다닐 거라고. 근데 그 차가 기름값도 적게 들고 주차비도 50%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차를 엄청나게 자랑하셔가지고 그 차가 뭔지도 모르고 덥석 제 차랑 바꿨습니다. 이게 요 다마스입니다. 저 차를 열심히 1년을 타가지고 연말 보너스를 받아서 다음 차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기업 저 차 탈 때 가장 신나게 가장 행복하게 비즈니스를 했을 때였어요. 또 이 스폰서 복지한다고 5대가 굴러다녔어요. 자기 차가 있어도 또 사 저 차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신나게 했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막 차가 갑자기 타이어가 막 터지거나 뭐 기름이 떨어지거나 저게 LPG거든요. 저거는 이게 그 파워 스티어링이 없어요. 오토가 없어요. 오토매틱이 없어요. 그냥 거의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차인데 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신나게 했는지 몰라.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 완전히 이렇게 반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A70 가시려면요 제정신으로 안 돼요. 제정신으로 어떻게 A70을 가? 지금부터 정말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있는데 세게 나가면 안 됩니다. 얌전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초기 집중을 잘해서 여러분이 원본을 잘 복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얼마든지 꿈꾸실 수 있어요. 스폰서님들께 정말 초밀착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20대에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할 거야, 애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애들을 위해서 상속을 시켜야 되니까 아메이를 할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은 딸 셋에 제가 둘째랑 부모님 때문에 했어요. 부모님이 아들 없다고 맨날 우는 분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어가지고 저 아들 노릇은 누가 하나? 나도 해야겠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아파도 제가 제일 많이 가요. 병원비도 다 내가 내요. 한 번은 우리 그 가족들 아메이를 하다 말다 하는 지금도 왕 매니아인데 맨날 하다 말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아메이처럼 내가 해줘야지. 아메이처럼 해주려고 싹 데리고 갔어요. 똑같은 넥서스 리조트에. 다 뭐 옵션도 다 제가 돈 내서 다 해주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음식이 안 돼요. 친구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뭔가 예우를 받으면요 누가 옆에서 봐줘야지 신나는 거예요. 내가 예우를 받는데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커뮤니티가 진짜 중요하신 거예요. 다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 치앙마이 또 데리고 갔어요. 치앙마이 다 가족 중에 대표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한 분이요 성공하시잖아요. 최소 500명을 먹여 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가가 되시는 일이에요. 정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누렸잖아요. 저는 29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입사를 했죠. 입사하자마자 아메이 만났죠. 아메이 만나자마자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하느라
스키장 한 번, 골프장 한 번 못 가봤어요. 그런데 전부 다 아메이 여행을 통해서 해외에서 골프도 머리 올리고 삿포로에서 천연설에서 스키도 처음 배우고 한국의 스키 프로스피드를 다 데리고 가요. 가면은 그냥 이거 열기만 하면은 이 캐비넷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팅해 놓습니다. 여러분 귀족 여행. 그죠?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때 5번 갔다 왔어요. 삿포로를. 그리고는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니까 저는 뭘 느끼냐면 여행을 통해서 내가 살던 곳을 떠났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삶을 돌아보고 또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여행은. 근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거야. 아메이는요. 그러니까 그 정기적인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줍니다. 네, 그거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행 못 가서 한 맺힌 게 아니고요. 여기 정말 난다긴다는 스펙을 갖고 직업을 갖고 계신 리더님들도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글로벌에도 뭐 초등학교 졸업학력, 그쵸, 무학자 이런 분들도 최고핀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비즈니스, 아이들이, 저는 29에 처음 여권을 만들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둘째 녀석은 뱃속에서 3번 나갔다 오고 나왔어요. 10달 동안. 그때 제가 수석되고 다양도 포럼 갔죠, 중국 갔죠, 또 본사 갔죠 하면서 이 뱃속에서만 10달 동안 3번을 갔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또 우리 글로벌 리더분들과 자녀들도 친해져요. 그래서 그 자녀와 친해져가지고 또 그 크리스찬 대안학교도 가게 되고, 둘째는 9살 때부터 들어가서 이 크리스찬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된 그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이 이 비즈니스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종이접기 비즈니스라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하루라도 젊을 때 왜 시작하셔야 되냐? 종이를 몇 번 접으면 달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0.2mm 종이를 여러분 20번 접으면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0.2mm 종이를 한 번 접으면 0.4, 두 번 접으면 0.8, 세 번 접으면 1.6, 그쵸? 4번 접어도 3.2mm도 안 돼요. 근데 20번 접으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이건 숙제. 네. 한번 계산기로, 핸드폰으로 이따가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케팅 들어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떤 대가를 애들이 지불했냐? 요게 영상이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애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얘가 24시간 어린이집에 제가 그때 일주일에 2번씩 밤 10시까지 바뀔 때예요. 그 둘째 녀석은 그 옆에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에 양가 부모님이 그때는 애들을 봐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맡기고, 첫째 녀석은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러면서 제가 저녁 미팅 참석할 때였습니다. 이게 9시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제가 제 핸드폰으로 찍었던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 24시간 어린이집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기에 이제 저희 아이가 마지막에 자기 밥 먹고 집에 간다고 인터뷰하는 영상입니다. 짧습니다. 민원 서류를 떼야 하는데 직장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어려운 경우 있으시죠? 근데 제가 저희 둘째 녀석은요, 3달 지나도 그때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그런데 아침에 얘입니다, 얘. 네. 얘가 이제 저녁밥 먹고 집에 갔던 걔입니다. 자, 근데 그 아침에 제가 10시쯤 애를 맡기고 11시 미팅을 왔을 거 아니에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애를 맡기고 제가 짠한 거죠. 그때는 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미팅 와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애인가? 막 이러면서 이럴 때였는데 그 아이보다 더 일찍 맡기는 신생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엄마는 뭐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이 엄마는 문방구를 하세요. 근데 그 문방구를 열기 위해서 이 신생아를 정말 핏덩이 들어서 핏덩이를 여기 맡기고 가서 문방구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정말 종이접기 파이프라인 지속 가능한 그 일도 하나 더 끼워 넣으셔야 돼요. 지금은 N장러 시대잖아요. 기경제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온 오프를 넘나들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재택으로 또 온오프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커가지고 팬데믹 때 공부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좀 쉬다 온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표창장을 2개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대에서 2명 주는 상 받고 그 전체 또 헌병에서 1명 주는 상을 받았대요. 너 뭐 했냐? 너 뭐 했길래 이런 상을 받았냐? 근데 얘가 팬데믹 때 갔는데 제가 백신을 안 맞춰서 보냈어요. 그때 이제 백신 논란이 되게 심각할 때였는데 워낙 저는 20년 이상 애들을 항생제 해열제 없이 키웠기 때문에 백신을 맞히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를 이제 백신을 안 맞춰 보냈는데 다행히 백신 안 맞은 애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대가 있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애가 크게 욕을 안 먹고 생활을 하는데 제가 아주 우리 식품을요 그 지퍼백에다가 미어 터지게 넣어서 보내준 거죠. 거의 이제 심심할 때 먹으라고 오메가 젤리까지 막 꾸겨 넣어가지고 2주치씩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검열을 하고 이제 애한테 가는데 그 검열하시는 분이 얘 암 환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애가 군대 생활을 한 거예요. 뭐 했길래 이런 상을 받냐? 그랬더니 그냥 뭐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동료들이 피곤해하고 뭐 안 하고 이런 거 내가 다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되니까 여러분 이런 상도 받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이라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뉴트릴라이트 때문이다. 애한테 계속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넌 뉴트릴라이트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계속 지금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애가. 근데 저희 아이들은 뭐 팬데믹 때만이 아니고 그 전에 신종, 플루, 메르스 뭐 거의 생체 실험처럼 키웁니다. 생체 실험. 얘가 39도 5분가 넘어가. 그럼 이게 약 안 먹이고 이 아세로를 갈아가지고 주스 만들어서 이렇게 먹이면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막 거의 생체 실험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면역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어린이집 갔다 오면 맨날 코찔찔에다가 열나고 막 이랬던 애들이 나중엔요 자고 일어나면 본인이 식은땀 흘리면서 싹 끝나버려요. 1년에 한 번 독감 주사 한 번 안 맞아도 잘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팬데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항생제 오남용 국가 1위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들하고 이렇게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저보다 더 잘 키우는 분들 여기 너무 많으십니다만 대대손손 비즈니스라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대대손손. 상속이 가능하죠? 이 건물주한테 물어봤더니 건물이 클수록 거의 절반을 세금을 낸다면서요. 그런데 이거는 세금 안 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번호를 제가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번호가 2개거든요. 근데 상속 절차를 밟을 때 우리 리더님들 지금은 더 간편해졌어요. 뭐 예전엔 인감증명서 뭐 이런 거 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내요. 상속을 받으면 그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뚫렸죠. 해외에서 이제 또 달러 들어옵니다. 그럼 또 뚫렸죠. 저희 첫째 녀석 가입했습니다. 파이프라인 또 뚫렸습니다. 둘째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예, 또 뚫리는 거죠. 파이프라인이 계속 뚫리는 거예요. 리더님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우리 가문에 내가 아메이 처음이다 그런 분들은 긴장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보냐 안 들어보냐 알아보냐 안 알아보냐 선택하냐 안 하냐에 따라 우리 가문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거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1세대랑 내가 1세대니까 좀 대가 지불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보다 처음에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1세대니까 맨땅에 헤딩 좀 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뒤로 갈수록 여러분 길지 않았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대손손 비즈니스 앞으로 더 아메이가 집중해서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5월에 발표될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리 정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요거는 저희 집 이제 셋째입니다. 셋째. 네. 근데 얘도 이제 거의 8년 차. 네, 아파서 병원 간 적이 없어요. 얘는요, 뭐 유동식, 유산균, 이스트비, 바이오비츠, 네, 레시틴. 그 레시틴을 안 먹일 때는 소원 그러면 이래요. 네. 레시틴 딱 먹고 난 다음에 소원 그러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한 번도 아파서 병원 간 적이 없다. 얘도 거의 임상 수준입니다,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렇게 열이 났어요. 열이 났는데 머리를 만져보니까 열이 살짝 나요. 그래서 제가 유산균 한 2포 정도 먹었나? 두드러기가 났더라고요. 그 다음날 싹 들어갑니다. 멀쩡해져요. 요렇게 또 그 강아지 네트워크, 고양이 네트워크, 뭐, 네, 저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거 살리냐? 개도 살려. 네. 애도 살려. 이웃도 살려. 가족도 살려. 다음 세대도 살려. 살리고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레버리지예요. 별 5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레버리지. 아까 제가 종이접기 말씀드렸죠. 근데 가짜 레버리지도 있어요, 리더님들. 예. 이거 하면 막 엄청나게 그냥 1억 천금을 벌 것 같고, 뭐 내 인생 이제 끝났고, 뭐 이런, 지금도 그런 환상에 젖어서 너무 쉽게 현혹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니까 이 선생님들, 공무원이신 분들, 또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분들. 정보가 없으니까 나와서 바로 다가오는 거에 그냥 훅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20대에 아메이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깃발 딱 꽂으니까 저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좋아요. 정확하게 본질을 아시고 나면은 비주류, 네, 유사 마케팅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는 한참 사행성 코인이 유행할 때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레버리지가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근데 이 마케팅 리터러시가 뭐예요? 리터러시. 마케팅을 읽어내는 능력. 그쵸? 이거를 키워라 이 뜻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누가 무엇을 나한테 전해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리터러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으시면은 미래가 달라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신 게 아니라 정확한 분별력이 더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케팅 리터러시 영상도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97년 10월에 처음 받았던 보너스가 6,579원이었어요. 여기에서 소득세 60원 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방송할 때, 이때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7시 반 뉴스를 하고 저녁 8시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업 설명을 들으러 이런 미팅장에 초대를 받아서 와볼 때였습니다. 98년도는 더 열심히 알아올 때요. 마케팅 100번 듣는다 하면서 열심히 들을 때였는데 이제 친구도 쓰고 또 서울 오면은 가족들도 주문하고 이러니까 뭐 10만원 들어온 달도 있었네요. 그런데 1년 동안 제가 돌려받은 게 얼마예요? 52만원. 그럼 여러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 1년 있다가 통장을 딱 까봤는데 1년 동안 50만원 벌었네? 월 50도 아니고 네. 무슨 알바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잘한 거는 통장을 안 까봤다는 거예요. 통장을 안 까보고 계속 여기 와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근데 이게 레버리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열심히 할 때입니다. 저 때는 이제 SP도 되고 떨어져 보기도 하고 6개월 동안 또 미친 듯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2SP 되고 하면서 GP가 되니까 또 그때는 뉴핀 보너스가 있었어요. IMF 직후라 다들 어려우시다고. 이번에 발표되는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도 여러분 힘나시라고 지속 가능하고 건전하게 하시는 분들 더 많이 드리겠다고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저 900만원 됐어요.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한 게 아닌데 2,800 됐어요.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한 게 아닌데 5,000이 됐어요. 더 열심히 한 게 아닌데 7,200이 됐어요. 이때 제가 첫 여행을 갔어요. 8,700이 됐어요. 아, 저기 두 번째 여행이다. 첫 여행은 호주 케언즈였습니다.
요때가 이제 4개월 파운더스였을 때고요. 지금 우리 수익성 지수 따지면 거의 연봉 1억이 넘는 거죠. 4개월 파운더스만 하셔도. 요때가 이제 제가 7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1억 2천 정도가 됐는데 요때부터 이제 한 3번 정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2010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해였습니다. 2010년에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그리고 FAA라고 연말 보너스가 있어요. 우리 비즈니스를 알아보러 오신 분들은요, 연말 보너스를 스폰서님께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5개. 네, 연말 보너스 들어보기. 별표 5개 치고 가세요. 연말 보너스가 처음 제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연말 보너스를 약 1억 8천 정도를 일시불로 받고 그리고 매달 받은 보너스를 다 합치니까 한 1억 8천 정도 됐을 때 그래서 한 3억 6천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연말 보너스 1억 8천으로 너무나도 기특하게 원래 평소에는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창립자 책에 돈이 생기면 빚을 갚아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사가지고 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가가지고 그거를 원캐시로 딱 털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내려오는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30대 중후반에 집을 샀는데 빚이 없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해였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 해에 제가 아이가 어려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유식 만들어서 애를 맡길 때였거든요. 그런데 아침마다 라디오 뉴스에서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담화문을 발표해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취업률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되고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 마이크를 딱 뺏어가지고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방해를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왜냐면 이게 애국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립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이 저출산 도대체 그 380조는 다 어디다 썼냐? 0.68로 내려가고 뭐 지금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친구들 왜 결혼도 안 해? 왜 애기도 안 낳아? 제가 그 영상을 몇 개 봤어요. 그랬더니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애가 그 결혼해서 살 집도 없고 살 집을 살 돈도 없고 일자리도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없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은요 석유 한 방울이 안 나와요. 제가 아메이 덕분에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두바이, 브루나이 뭐 이런 나라 있죠? 엄청나게 석유왕이에요. 석유 팔아서 국민들한테 공짜로 돈을 나눠줘요. 돈 쓰라고. 근데 한국은요 석유 한 방울이 없어요. 자원이라는 거는 이 머리밖에 없어요. 근데 인적 자원으로 우리가 글로벌로 진짜 엄청나게 1등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메이라는 게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한국에서요 한국의 중소기업 우량기업 제품들을 오히려 역수출하고 있거든요. 이 15센트 라인을 좀 역수출시키면 안 될까요? 근데 이 아메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100개 국가 및 지역에 나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여러분 영어 교육은 열심히 시키시죠? 영어 유치원 보내세요? 또 뭐 하세요? 코딩 교육 시키세요? 챗GPT가 더 잘한대요. 근데 얘네들이 커서 어떻게 글로벌로 진출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 의대 블랙홀이 맞을까요? 저희 아이는 공부를 꽤 잘했었어요. 근데 수능 만점을 맞기에는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서 싫대요. 군대 갔다 와서 5개월 공부해가지고 바로 대학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컴퓨터공학과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간고사 봤는데 하나 빼고 하나만 A고 다 A뿔이에요. 쟤는 어떻게 써먹을까? 저는 그 생각에 메타버스에 써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크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기회를 지금 줌 미팅 많이 하시잖아요. 줌에 여러분 전 세계 언어가 자막이 깔리고 있기 시작하잖아요. 한국말로 말하는데 영어 자막, 프랑스어 자막 다 할 수 있어요. 언어가 지금 언어 장벽에 뛰어넘고 있잖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한국에서도 여러분 이미 100개 국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 가서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SNS로 되고 유튜브로 되고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시대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번 배당금 1,000만 원 받는다는 분들 막 거의 뭐 기립박수를 받고 있길래 그 영상을 몇 개 봤습니다. 배당금, 주식이 올랐냐 내렸냐와 상관없이 내가 매달 받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주식 중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근데 이 배당금 1,000만 원 정도 받으려면 여러분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단타로는 안 됩니다. 주식에 대해서도 거의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요, 멘탈이 아메이 리더분들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멘탈 관리 어마어마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공부해. 근데 이 배당금 1,000만 원하고 아메이 1,000만 원 한번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다른 걸까? 배당금 1,000만 원 받아서는요, 이걸로 여행도 다녀야 되죠. 건강도 케어하셔야 되죠. 이걸로 또 뭘 해야 돼. 근데 아메이는요, 1,000만 원 들어오면서 이 커뮤니티와 건강과 그쵸 소비가 사업이니까 뭐 친구와 연금과 이 모든 게 그냥 옵션으로 같이 오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신 거예요. 건물주가 받는 인세소득하고 같은 개념이신 건 똑같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 그 다음에 팬데믹 때 시작된 이 메타버스로의 확장입니다. 발빠르게 준비해서 이렇게 25센트 라이드, 네, 운 좋게도 제가 정말 운동하면 죽는 줄 알았던 사람인데요. 저 25센트 라이드가 나오는데 뭔가 필이 꽂혀가지고 열심히 탔어요. 처음에 파일럿 기간에. 그랬더니 금메달을 한 거예요. 저희 팀이. 아침마다 미라클 모닝을 이제 팬데믹 때 시작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잘 올라타서 웰리스 코치가 또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잘 올라타서 지금 이제 미라클 모닝이 1,500일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바리키 인터벌 맵을 올려 태워가지고 같이 타고 있습니다. 우주라이드, 롯데월드를 아이스링크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데 롯데월드 아이스링크를 통째로 빌려서 이 바이크 한 100대 200대 깔아놓고 여기 오시는 분들 뭐 음료며 뭐며 전부 다 그 알바며 직원분들이며 이걸 동원해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까요? 쿠팡이 여러분 거의 13년간 적자였던 거 아시잖아요. 손정희가 몇 조를 투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잖아요. 13년을 적자로 버틸 수 있는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일개 저 같은 이런 사람이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가 노 리스크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프라를 회사가 전부 다 여러분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요, 고3짜리가 들어와서 난 이 사업이 너무 좋아요. 2세 사업가 난 할 거예요. 친구들도 이거 필요해요. 계속 해주세요. 7학년도 들어오세요. 토마토 따면서 농장을 하시거든요. 토마토 따면서 들어오시고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세요. 오늘도 오셨습니다. 체지방 15kg는 뭐 그냥 기본이에요. 아까 올라온 분도 체지방 10kg. 제주도에서 매일 들어오세요. 제주 올레길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분대요. 그래서 한 달에 2번밖에 못 나간대요. 그런데 메타버스에서 아침마다 친구들하고 같이 타는 거는 매일매일 탈 수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타니까요, 고강도 인터벌이 다리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 본사가 여러분 엄청나게 성장시켜 드리기 위해서 굿모닝 챌린지 또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의 한두 끼 유동식을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이 프로틴의 위대함, 정말 리틀라이트의 위대함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그리고 태국에 또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비즈니스 하잖아요. 우리 한국 대표로 아티스트리 게스트로 제가 뭘로 가겠습니까? 열심히 제품 쓰고 자랑하고 또 미팅하고 하면서 이거를 본사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누가 열심히 하시나, 누가 이 사업에 정말 열의를 갖고 계시나, 이 여러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게 내가 연공서열 스펙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어서 전 너무 좋아요. 자세와 태도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장을 하실 수 있어서 전 그게 너무 좋거든요. 또 친구들, 저는 이 비즈니스 해올 동안이요, 기념일, 생일 이런 거 제대로 챙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제 생일이 여행 일정하고 겹쳐가지고 파트너분들에게 이런 축하를 받는 게
매년 매 생일마다 축하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었고요. 이렇게 팀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팀이 있으시죠? 팀워크이 뭔지, 팀 비즈니스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리더십을 공부할 수